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뒷산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나비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지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왕비 장미라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미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 장미를 보기 위해서는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주인공 폴과 그의 여정에 대해 말해볼까요? 폴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소년이었고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왕비 장미를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장미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왕비 장미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폴 마음속에 순수함과 용기를 지닌 자만이 장미 정원에 들어갈 수 있단다. 폴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느릿이 춤추는 수많은 나비들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날개가 빛을 받아 조각조각 무지개색을 띄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큰 날개를 가진 나비가 폴의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 폴. 너는 왕비 장미를 찾으러 왔지? 아주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하지만 장미를 보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단다. 폴은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정원의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비는 폴에게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눈으로 미로를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폴은 침착하게 자신의 직감을 믿고 미로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장미 정원의 음악을 듣고 어떤 멜로디가 정원의 조화를 이루는지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귀를 기울였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나비의 날개의 속삭임,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노랫소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장미의 완벽한 조화는 모든 생명이 함께 노래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비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때까지 접었던 자신의 꿈을 나비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비는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폴에게 왕비 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졌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왕비 장미는 폴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순수함과 용기는 그 순간 영원히 폴을 변화시켰습니다. 폴은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장미 정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마법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미와 나비의 마법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비탑이라는 아름다운 탑이 있었다. 이 탑은 붉은 석류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어떤 햇살에 비추어도 빛나고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루비탑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탑에 얽힌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어린 소녀 클레르가 마을 숲 주변을 탐험하다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를 찾으러 루비탑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탑 주위는 항상 신비한 기운이 감돌아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용감한 클레르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탑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루비탑은 그녀에게 이야기인 듯 속삭이는 소리를 냈다. 탑은 마법사가 만든 것이었다. 오래전 마법사 알리즈는 이 탑을 설치하여 감춘 보물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알리즈의 존재는 잊혀졌고 탑만이 남게 되었다. 알리즈는 호기심 많고 진실한 자가 다가오면 비밀을 전하라는 주문을 남겼다. 클레르는 더 깊숙이 발을 디뎠고 탑의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다. 매 단계마다 궁금증을 자극하는 그림들과 이상한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중심에 놓인 거대한 보석이 반짝이는 방에 도착했다. 보석은 살아있는 듯 클레르에게 이야기했다. 내 이름은 스칼렛, 알리즈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란다. 내가 진심이라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거야. 스칼렛의 말에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불가사의한 보석은 장엄한 빛을 발산했다. 그 빛 속에서 알리즈의 과거, 마법탑의 생성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의 신비를 언젠가 풀어줄 자의 운명이 펼쳐졌다. 스칼렛은 클레르에게 주어진 임무를 설명했다. 클레르는 이 마법을 통해 좋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진실을 찾는 그녀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스칼렛과 클레르는 벗이 되어 항상 곁에서 함께했다. 클레르가 마을로 돌아온 후 그곳에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루비탑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탑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았지만 마을의 상징이자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탑이 주는 기적 같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따라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루비탑은 그곳에 남아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클레로와 같은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미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항상 삶의 모험과 신비를 갈망했지만 마을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외곽의 숲에서 눈에 띄게 반짝이는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장미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말하는 회색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을 피에르라고 소개하며 장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미, 나와 함께 진정한 모험을 떠나지 않겠니? 피에르는 장미에게 마을 너머 신비의 숲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비의 숲에는 오래전 잊혀진 마법의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진정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는 고양이 피에르의 제안에 매료되어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둘은 길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험난한 바위산을 넘고 요정들이 사는 비밀의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요정들은 처음엔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장미의 순수한 마음과 피에르의 재치 있는 농담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그 둘이 마법의 연못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특수한 무략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장미와 피에르는 신비의 숲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다. 너는 이 연못에 손을 담가 너의 진정한 소망을 비렴. 장미는 마음속 깊숙이 간직했던 소원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연못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이 잔잔한 파동을 이루며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장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폭동 없이 서로를 돕고 웃음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미가 항상 바라던 바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며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와 장미는 마법의 연못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협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고양이 피에르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지만 장미는 평생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험과 그 과정에서 배운 가르침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변두리에는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한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선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작은 별이라는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작은 별은 밤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이었고 그녀의 임무는 사람들의 꿈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사람들의 꿈을 날개에 실어 아름답게 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별의 도움 덕분에 달콤한 꿈을 꾸며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숲에는 길을 잃은 여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피에르였고 그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별에 대해 듣고 그녀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 피에르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마침내 작은 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은 장 피에르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는 꿈이 있었고 작은 별은 그 꿈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장 피에르와 함께 숲 깊숙이 들어가건만 숲속은 둘에게 수많은 도전과 문제를 던졌습니다. 길을 잃었던 여행자는 작은 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숲을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험을 통해 작은 별은 장 피에르에게 꿈은 찾기도 해야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작은 별의 가르침 덕분에 자신의 꿈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우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잃어버린 꿈에 숲은 두 사람의 발걸음 속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장 피에르는 바라던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닌 그들의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꿈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별 역시 장 피에르를 통해 자신도 더욱 빛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꿈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작은 별과 장 피에르는 서로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숲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그 조용한 마을은 언제나 달콤한 꿈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르플레르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마을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오래된 황금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전해졌다. 매년 한 번 이 정원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요리와 음악,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황금나무에 다가가려는 용감한 이들의 시도를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황금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어느 해 이 마을에 클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가난한 집에서 살았지만 언제나 긍정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클레망은 늘 자신의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축제의 날이 가까워지자 클레망은 황금나무의 열매를 따서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나무에 대해 물어보았고 나무가 원하는 특별한 마음가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 마음가짐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축제의 밤이 되자 클레망은 황금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서 그의 행보를 지켜보았고 클레망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빌며 나무 앞에 섰다. 그러자 황금나무의 굵은 가지가 천천히 움직이며 한 개의 황금 열매가 클레망 앞에 떨어졌다. 클레망은 그 열매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가족에게 돌아왔고 그의 가족은 그 열매를 보물로 간직하며 이를 통해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벨루플레르의 황금나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었고 마을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다.